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찐링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기술 패권, 네. 미중 또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핵융합 얘기를 네.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핵융합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들 보면 미국, 중국, 독일 뭐 수조 원씩 쏟아붓는다 뭐 이런 얘기들 있고 이거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핵융합이 뭐예요? 네. 네. 우리가 보통 핵융합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공태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인공태양이니까 태양을 인공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태양의 경우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운 거는 태양이 그 에너지 생성 원리는 주로 2개 이상의 원자핵이 결합해서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어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에너지를 생성시킨다. 이게 태양의 그 에너지 생성 원리인데 그래서 핵융합은 이런 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재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요 핵융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 핵융합의 주요 원료로 들어가는 게 삼중 수소라고 하는데요. 요 삼중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리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을 그냥 인공적으로 태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원리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게 에너지 패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적으로 지금 뭐 에너지에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이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실례로 AI 전기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 네. 일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미국이든 중국이든 독일이든 일본도 그렇고요. 한 4-5개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든 민간 기업 차원에서든 각자 방식으로 요 핵융합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요게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우리가 핵융합이랑 반대인 걸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원자력 발전은 그 주요 원료가 우라늄이잖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은 그 원리가 핵 분열을 시켜서 막대한 열을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핵융합은 반대로 이렇게 결합시켜서. 근데 요 두 가지 차이는 그 생성 원리 차이도 있지만 우라늄은 전 세계 매장량 여러 곳에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자원이에요. 근데 그 삼중 수소가 핵융합의 주요 원료인데 주로 리튬으로 만들어요. 근데 리튬은 우라늄보다 훨씬 매장량이든 분포 범위든 아주 초장기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원소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다른 에너지 생성 방식에 비해서 핵융합이 아주 순식간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 차원, 그 급이 완전 다른 방식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독일, 일본 등 나라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AI의 끝은 결국 전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데이터 센터를 그냥 일반적인 전력 발전. 근데 중국은 일반적인 발전 외에도 태양광 풍력 발전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거는 다 어떤 에너지 생성 차원에서 그 기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의 끝은 결국 핵융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거를 궁극적인 솔루션, 물론 이거를 앞으로 몇십 년간 걸리겠지만 이게 100% 확정 지은 결론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의 코멘트나 그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AI의 끝은 전력이고 전력의 끝은 결국은 핵융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AI 관련 업체라면 엔비디아가 핵심이고 중국에서는 화웨이. 근데 지난 6월 달에 화웨이 렌정페이 회장이 반도체 국산화와 관련해서 인민일보랑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자 질문 중에 렌정페이 회장님은 앞으로 그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보냐. 거기에 대해서 렌정페이 회장이 어떻게 답했냐면 인공지능은 아마도 인류 사회 마지막의 한 차례의 기술 혁명이다. 아마도 핵융합 그리고 그 외에 아마도 에너지 면에서는 핵융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딱 짚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중요성.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까지 에너지라면 화석 연료,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있고, 그리고 10년 전부터 뭐 여러 나라에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그리고 지금은 AI 발전소가 중요하고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요하고. 근데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면 이게 나라마다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다르지만 중국 현지 연구기관에 의하면 석유의 경우 지금부터 인류가 한 40년 동안 무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50년, 석탄은 300년. 거기에 비해서 원전에 필요한 우라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라늄 235랑 238이 있는데 235는 30년, 238은 3 곱하기 10의 14제곱.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삼중 수소를 리튬으로 만들어서 네네. 해야 되잖아요. 요 리튬의 그 사용 기간이 3 곱하기 10의 17제곱.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른 화석 원료나 뭐 재생에너지 거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초장기적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핵 융합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뭐 꿈의 에너지라고 네. 표현하기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뭐 궁극적 솔루션이다 뭐 이런 표현도 지금 써주셨으니까 시장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느낌적으로도 알 수 있고 인공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물에서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수소를 원료로 해서 탄소 배출 없이 네.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 뭐 이런 측면에서 화석 연료 시대 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뭐 네. 이런 부분도 지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네. 이렇게 남았어요. 핵 융합 발전으로 전구에 불을 켜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숫자로 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는 것보다 네. 더 약간 직관적인 네, 목표 맞습니다. 같아요. 전구에 불을 켜겠다. 그러니까 네. 인공태양을 지상에서 구현해내겠다. 눈에 이제 보이게 하겠다라는 건데 안회이성 협회에는 핵융합 에너지 실험장치 설비 설치 이것도 본 궤도 올랐다. 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방금 앵커님 네. 말씀하신 2030년까지 핵 융합 발전 기술로 전구에 불을 켜겠다. 근데 요거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중국 현지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를 외신에서 보도한 거고 그 구체적인 정책에 이 문구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중국의 안호이성 허베이시에 있는 프로젝트가 가장 핵심인데요. 근데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국토 면적이 넓고 또 중국의 경우 어떤 초장기적인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는 요 한 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시켜서 분산 투자도 하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중국은 핵 융합 발전 그 핵심 기지가 한 4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안호이성 허베이시에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정도시, 사천성 정도시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江시 강서성에 하나가 있고 마지막이 상해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작한 시점이랑 진도가 다 다른데요. 가장 핵심은 안호이성 허베이시입니다. 여기에 2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 프로젝트 이름은 EAST 장치 프로젝트라고 하고 EAST 장치. 두 번째 프로젝트는 BEST 장치 프로젝트. 근데 요거의 진도가 전혀 다른데요. 가장 오리지널 옛날부터 시작한 게 요 EAST 장치 프로젝트예요. 요거를 한글로 하면 실험용 첨단 초전도 토카막. 요 토카막은 그 도넛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해야 그 안정성이 좋고 그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 도넛 모양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EAST, 요 허베이시의 첫 번째 요거는 네. 진도상으로 보면 지금 한 2015년에 메인 시설이랑 서브 시설을 2015년에 다 그 완공을 시켜서 이제 실험 단계로 시작했어요. 2015년부터. 근데 10년을 거쳐서 올해 1월 20일에 그 10년 동안의 실험 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기술 혁신적인 성과를 얻은 이 성과가 실험을 거쳐서 영하 269도와 영상 1억도 요거를 이 실험에서 성공시켰어요. 네, 왜냐하면 핵융합은 순식간에 엄청난 그런 극단적인 온도차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EAST 실험 프로젝트에서는 영하 269도에서 1억도까지 요거에 성공하고 그래서 요거는 중국의 핵융합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그 상징이 돼요. 그리고 허베이시의 2번째 프로젝트가 BEST라고 하는데 요거는 버닝 플라즈마 실험용 초전도 토카막. 요거는 좀 최근에 시작된 건데 요거는 2번째 프로젝트는 아까 그 첫 번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거는 2025년 5월 1일에 전체적인 준비, 세팅을 해서 목표는 2027년까지 아까 그 첫 번째처럼 어느 정도 실험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근데 요거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데 뭐 빠르면 2030-40년 또는 느리면 2050년까지 최종적으로 이거를 핵 융합을 실험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까지 성공시키겠다. 이게 가장 핵심 지역이고, 그리고 정도시랑 江西성, 상해시는 아직은 진행 중인데요. 정도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환구 3호라고 하는데 글로벌 3호. 3월 28일에 아까 그 첫 번째 실험실에서 성공시킨 그 상징적인 그 모멘텀처럼 요 정도시의 실험실에는 그 온도가 1.17억도까지 올렸어요. 요거 성공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이제 3월 28일에 성공시켰으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모호하게 표현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주 세밀하게 발표한 건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실험 단계를 진행할 거다. 그리고 江西성의 경우에는 더 느린데요. 江西성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금 진행 중인데 2030년까지 핵 융합과 핵 분열을 혼합시킨 발전소, 요거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해시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인데, 중국의 가장 큰 원전 그룹이 중핵 그룹이라고 해요. 중핵 그룹이 최대 주주로 해서 올해 7월 22일에 중국 핵융합 에너지 유한 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요거 상해시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요 4개 프로젝트, 그 외에 요거는 다 국유 자본 위주하고, 그 외에 민간 기업이 하는 프로젝트 한 4-5개 있는데, 약간은 메인 그거보다는 조금 장비에 요게 들어가고 소재 요게 약간 서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트 뭐 프로젝트, 네. 베스트 프로젝트 이런 게 만약에 이제 듣다가 나오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바탕으로 해서 아 이런 거였지라고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정부에서 밝힌 건 아니지만 그 중국 CCTV에서는 30년이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전구에 불을 켜 보이는 시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정말로 점등 시연이 30년에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융합 과학기술 로드맵 추진 중인데, 에너지부 장관 얘기를 빌면 40년 넘게 난제로 남았던 핵융합이 AI 또 민간 투자 결합으로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중국의 상황, 또 지금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어떤 목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떤 뭐 특징, 차이가 있는지도 네. 궁금하고요.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내고 거기다가 중핵그룹과 같은 핵심 국유 기업이 같이, 또는 거기다가 상해나 江西성이나 지방 자본이 같이, 주로 정부 플러스 국유 기업이 같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연구 인력들은 중국 과학원이라는 국가급의 최고급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투입하고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지금 핵융합 프로젝트를 한 세계에서 4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대부분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타트업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잘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2개인데, 하나는 요 스타트업 명칭이 CFS라는 미국의 스타트업 요 기업이 18억 달러를 융자해서 구글이랑 1대1로 맞춤형으로 구글이랑 사전 계약을 해서 지금 핵융합 발전소를 구글을 위해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기사나 그런 정보를 취합하면 이제 2027년까지 그 3중 수소 관련 실험이나 그런 과정을 마치고 2026년에 그 프로젝트 계획을 이제 시작해서 장치나 그런 거를 완공시켜서 2017년에 3중 수소 뭐 실험 단계를 해서 목표는 2030년까지 요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글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국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발전 시스템 이런 거를 타깃으로 하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군용도 있지만 이런 전국적인 인프라 까는 것보다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요건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2번째 프로젝트는 또 HELION, 헬리온이라는 또 미국의 스타트업인데요. 요 스타트업은 10.3억 달러를 융자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8년에 최종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요 핵융합 발전소를 공급해서
그래서 중국이랑은 자본 투입하는 기관이나 그것도 다르고 좀 맞춤형으로 하는 거랑 전국적인 발전 인프라 여러모로 많이 달라요.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 이론적인 이런 핵융합 관련 기술, 원천적인 이런 연구는 미국이 먼저 시작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와 스타트업이 네. 이제 손을 잡는 형태, 어쨌든 민간 형태로 네. 좀 많이 이루어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부, 국유기업 뭐 이런 네. 형태로 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 격차가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이제 네. 시작을 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만큼의 어떤 격차는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최근에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 따르면 미국이 핵 융합 과학을 선도는 했는데 중국은 돈, 콘크리트, 뭐 강철 움직이면서 과학을 실제 인프라로 전환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네. 내놨더라고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몇 년 전까지만 되돌려도 사실 미국 쪽에서 먼저 기술적인 연구를 했고 시간적으로 앞선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사실 아시다시피 과거의 전기차 배터리든 태양광이든 그리고 지금의 AI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초기에 누가 먼저 시작했든 결국은 이거를 성숙한 단계로 해서 상용화시키고 산업화시키면 결국은 퀄리티, 가성비, 뭐 핵심 인력 또는 정부 지원 이런 복합적인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5년 현 단계는 물론 미국이 쓰고 있는 기술 로드맵이 중국이랑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중국이 기술적인 연구는 늦게 시작했지만 또 중국의 강점이 아까 그 말씀하신 인프라 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유기업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당장 몇 년 동안 그게 흑자 전환이 안 되더라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인력도 정부의 최고급 연구기관에 중국과학원에서 투입하고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예를 들면 아주 그리고 AI 전력은 예전에 방송에서 중국이 동부 지역의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중부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 발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좀 더 안쪽으로 서부로 들어가서 신강 위구르 쪽에서도 태양광 발전이랑 풍력 발전 플러스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제는 지금 중국 프로젝트든 미국 프로젝트든 아직은 실험 단계에서 이제부터 몇 년 동안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상용화 단계로 가는 단계라서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만약 미국 쪽에서도 뭐 빅테크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이 열심히 손잡고 하겠지만 중국은 또 중국만의 그런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꼭 누가 승자가 되기보다는 미국은 미국 방식대로 빨리 발전시키고 중국은 중국 방식대로 중국식의 핵융합 산업을 만들고 있다. 각자 장점을 살려서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 이 사실 지금 뉴스 플로우를 보면 뭐 핵융합, 인공태양 이 얘기가 아주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붓고 투자를 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몇 년 후가 되면 조금 더 자주 얘기가 좀 미국 나올 수 있을 쪽에서 것 만약 같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네. 맞춤형으로 손잡고 하는 프로젝트 빠르면 순조롭게 진행하면 하나는 2027년 상용화목, 하나는 2028년. 근데 지금은 아직 그게 확실히 100% 실현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뭐 지금 중국 얘기도 했고 미국 얘기도 했습니다만 독일도 만만치 않은 돈을 네. 지금 들이붓고 있다. 지난 10월 초에 핵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9년까지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3조 원 이상입니다. 이걸 투입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했는데 세계 최초 핵융합 발전소를 독일에 건설하겠다. 여긴 또 목표가 이렇습니다. 독일 전략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독일은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독일은 물론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확실히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독일 현지에 핵융합 관련 R&D 센터를 만들었고, 근데 독일의 예를 들어 미국은 그냥 미국식대로 알아서 하고, 중국은 중국식대로 하고, 근데 독일은 자국의 인력이랑 기술 연구 센터뿐만 아니라 EU 여러 나라랑 같이 하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했다라고. 고요. 근데 그 국제 ITER라고 국제 핵융합 실험로인데 뭐 미국이나 유럽 몇 개국 그리고 그 몇몇 선진국이 같이 그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는 프로젝트를 만든 건데 근데 요거는 초기에는 취지가 괜찮지만 지금 2025년 10월 지금 현재 상황이
뭐 트럼프발 행정부의 여러 가지 뭐 액션 때문에 사실 EU 내부도 그렇고 EU와 미국 간의 그런 협력도 여러모로 좀 순조롭게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독일이 원래는 자국 플러스 EU 몇 개국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는 새로 업데이트된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자려고 있냐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상황상 중국이 진행하는 핵융합 발전소 프로젝트랑 미국이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는 독일 쪽에서는 나름 열심히 하지만 약간 속도 면에서든 여러 가지 각국 간의 협력 면에서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독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이후에 다른 오히려 나라들. 이런 프로젝트는 자국에서 그냥 딱 세팅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상황은 어쨌든 그렇고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AI 패권을 누가 네. 쥐고 강력하게 좀 끌고 가느냐 플러스 전기가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전력 이 문제 여기에 핵 융합까지도 네. 이제 개발이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AI, 에너지, 핵 융합 이런 걸 누가 이제 갖고 가느냐.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AI 올해는 특히 반도체 AI가 키워드라서 근데 AI가 뭐 지금 당장 아주 핫하지만 앞으로 뭐 3년, 5년, 10년, 몇십 년 계속 AI 산업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제 점차 성숙화되는 단계, 그 후에 안정적인 단계. 근데 있겠죠, 그렇죠. 시간이 네. 흐를수록 점점 지금의 AI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어떤 자원들이 하나하나씩 고갈되는 추세가 될 거고 그러면 핵 융합과 같은 이런 게 지금 당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느끼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중국, 미국, 독일 그리고 플러스 일본 몇 개국에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든 민간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초장기 관점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든 재생 에너지든 지금은 좋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만약 나중에 몇 년 후에 미국, 중국 여러 국에서 상용화 시작하고 그게 점차 확대돼서 규모가 확대돼서 아주 성숙한 안정적인 단계까지 간다면 이거는 단순히 기존의 지금까지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도 있지만 화석 원료 뭐 중동이나 미국의 또는 러시아 산유국의 어떤 에너지 공급처라는 이런 에너지 구도뿐만 아니라 국제 동향,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 구도에도 영향. 그러면 나중에 만약 이런 에너지 구도가 핵 융합으로 혹시 어느 날 진짜 이게 양적인 변화에서 질적인 변화로 과도된다면 그러면 단순히 에너지 구조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나 경제 구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핵 융합, 뭐 인공태양 굉장히 좀 많이 들어봤지만 좀 어려웠던 주제인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이런 거 토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경제 전문가 찐닝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